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에 숨겨진 지식들을 향해 기꺼이 뛰어드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적 여름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듣던 사후세계나 귀신 이야기 다들 기억나시나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구전 미신들 말이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재미 위주의 남양 특집 괴담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임사체험과 사후체험, 그리고 의식의 연속성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약간 뭐랄까, 그저 떠도는 썰이나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 네트워크, 다양한 커뮤니티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이걸 단순한 구전이 아니라 방대한 연구 자료와 서적, 그리고 교차 검증된 미디어를 통해 훨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임사체험이나 사후세계가 아직 현대 주류 과학의 물리적 잣대로 100% 완벽하게 해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진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 출처들이 그냥 인터넷 썰이 아니잖아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엘리트 의사들의 실명 연구 기록, 그리고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통계 데이터입니다. 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란셋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이 뇌과학과 의학에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짚어보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보통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뇌과학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가장 깊이 연구하게 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엘리트 의사들 본인이라는 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와, 제가 자료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 바로 거기였어요. 인체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들이 본인 입으로 직접 기적적인 체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메린 일 박사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네네. 이분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UCLA 의대 출신의 잘 나가는 정형외과 전문의였는데 1999년에 칠레에서 카약을 타다가 폭포 아래로 추락합니다. 무려 15분에서 30분 동안이나 산소 없이 물속에 갇혀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뇌 손상은 물론이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도 남을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뇌의 산소 공급이 단 몇 분만 끊겨도 치명적인 영구 손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뇌 손상이나 후유증에 단 하나도 없이 생존합니다. 생존 자체도 기적인데 증언은 더 파격적이었어요. 유체이터를 경험하셨죠? 네, 물속에 있는 동안 자신의 신체를 밖에서 내려다보고 시간 감각이 완전히 왜곡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집에 왔다 이런 압도적인 평온함을 느꼈다고 해요. 빛의 통로를 지나 사후세계를 본 건 당연하고요. 예요. 그때 미래에 일어날 아들의 사고에 대한 예지적인 메시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저서인 천국에서 돌아온 시간은 의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분이 한 분 더 있잖아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세계적인 뇌신경외과 전문의 에벤 알렉사더 박사 사례요. 이건 의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에벤 알렉산더 박사의 사례가 의학계에 던진 충격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으로 7일 동안 완전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여기서 핵심은 당시 그의 뇌의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어땠길래요? 인간의 의식과 기억,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심피질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전원 플러그를 뽑은 것을 넘어서 CPU와 메모리 칩을 물리적으로 아예 제거해버린 상태라는 거죠. 잠깐만요. CPU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요? 그럼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야 정상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의 뇌는 어떤 꿈이나 환각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즉 의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아예 뇌가 작동을 안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는 그 7일 동안 너무나도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압도적인 차원의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망가진 컴퓨터 모니터에서 갑자기 4K 해상도로 완벽한 영화가 재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하드웨어가 부서졌는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었다니? 그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썼죠. 뇌과학의 정점이 있던 학자가 뇌의 생물학적 한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정형외과 전문의 토니 씨 코리아 박사 사례도 있잖아요. 벼락을 맞고 심정지를 겪은 분인데 깨어난 후에 갑자기 피아노 작곡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적 변화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번트 증후군은 뇌의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 보통 음악이나 수학 등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현상이죠. 시코리아 박사처럼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뒤 완전히 새로운 뇌의 스위치가 켜지는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의식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가 만들어내는 단순한 부산물인가? 아니면 뇌를 넘어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심장이 멈추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뇌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꾸는 엄청 생생한 환각이나 꿈 아닐까 하고요. 이런 과학계의 반론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과학계의 반론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짚어보죠. 예를 들어 2024년에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최신 연구네요. 네, 임종 직전 환자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고도의 인지 작업이나 각성 상태일 때 나타나는 감마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즉, 심장이 멈춘 뒤에도 짧은 시간 동안 뇌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폭발적인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마지막 발악 같은 거군요. 또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저산소증이 오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마치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시각적 왜곡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엔도르핀이나 DMT 같은 강력한 환각 유도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압도적인 평온함과 영적인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죠. 아주 탄탄한 뇌과학적 반박입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뇌가 마지막 순간에 뿌리는 천연 환각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건 뇌의 화학 반응이나 산소 부족만으로는 도저히 진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검증 가능한 지각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파멜라 레이놀즈 사례 보셨죠? 수술 중에 피를 완전히 빼냈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그 사례는 임사체험 연구에 있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케이스입니다. 뇌주동맥류 수술을 위해 의료진은 그녀의 생명을 살리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체온을 10도로 낮추고 머리에서 혈액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10도요? 피를 다 빼내고요. 네, 뇌파는 완전히 평탄해진 일자, 즉 완벽한 임상적 사망 상태였죠. 거기에 더해 수술실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녀의 양귀에는 100데시벨의 찰칵거리는 클릭음이 계속 나오는 특수 이어폰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피도 없고 뇌파도 없고 귀마개까지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깨어난 그녀는 수술실 천장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며 의료진이 나눈 대화를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증언했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의료진이 두개골을 열 때 사용한 마이다스 렉스라는 특정 뼈톱의 모양을 두고 마치 전동 칫솔처럼 생겼고 끝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라고 묘사했는데 그건 수술실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시각적 묘사였죠. 미쳤네요, 진짜. 뇌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비키노라턱이라는 여성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평생 처음으로 시각을 통해 자신의 육체와 수술실을 내려다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시각 피질의 원래를 생각해 보세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뇌의 시각 피질이 한 번도 빛의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빨간색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는 걸 넘어 그 사람이
시심경이 정지된 심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색과 형태를 3D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건 뇌 잔여 기능이나 환각이라는 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현상이죠. 개인의 주관적 습관이라고 치부하기엔 팩트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현상들이 그저 소수의 기이한 경험을 넘어 주류 과학의 진지한 탐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계의 성서라 불리는 세계 최상의 의학 학술지, 바로 란셋에 이 주제가 등재된 적이 있죠. 란셋이에요? 네, 란셋에 논문이 실린다는 건 전 세계 의학 가이드라인을 바꿀 만큼의 과학적 엄밀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인데요. 2001년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가 심정지 생존자 344명을 철저히 조사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18%가 명확한 임사체험을 보고했습니다. 잠깐만요. 18%요? 그럼 나머지 82%는 체험을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아주 예리한 지점이십니다. 만약 임사체험이 단순히 뇌의 산소 부족이나 진통제 같은 약물 부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환각이라면 생리적 조건이 완전히 같았던 나머지 82%의 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아, 약물 때문이면 다 같이 환각을 봐야 하니까요. 네. 하지만 특정 환자들만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한 의식의 연속성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현상이 뇌의 단순한 기계적 오작동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통계적으로 방증하는 것이죠. 아하,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의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는 아예 임사체험의 깊이와 진정성을 측정하는 그레이슨 척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는 리히터 규모를 영적인 체험에다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정확한 기호입니다. 32점 만점에 7점 이상이면 유의미한 임사체험으로 분류하는데 보고된 환자들의 평균 점수가 무려 15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이 15점이나 되나요? 네. 또한 샘 파르니아 박사 같은 학자는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기관 연구인 어웨어 연구를 이끌며 실증적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 학자들의 실명 연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암, 헬리코박터 연구의 권위자이기도 한 서울대 의대 정현채 교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하, 정현채 교수님 성함은 저도 익히 들어봤어요. 한국의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정립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현채 교수님은 의학자로서의 양심과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죽음은 소멸하는 꽉 막힌 벽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문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벽이 아니라 문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는 죽음을 불길하다며 회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식이 뇌의 산물이 아니라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봅시다. 그렇다면 질문은 사후 세계를 넘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까지 확장되잖아요. 바로 전생과 윤회의 개념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서구학계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접근들이 나옵니다. 예일대 의대 출신의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극심한 공포증 환자인 캐서린을 치료하기 위해 최면 퇴행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전생 기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철저한 유물론적 의사였던 그는 환자가 자신만이 아는 죽은 가족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정확히 말하자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죠. 그에 져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리치료사 마이클 뉴턴 박사 사례도 있잖아요. 이분은 아예 수천 명의 최면 사례를 통해서 삶과 삶 사이, 즉 영계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도로 그려놓은 수준이더라고요.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이죠. 네. 그 책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는 다음 생에 겪을 육체의 한계와 인생의 난관들을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온다고 하던데 사실 서양의 최면 사례도 신기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굳이 서양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맥락의 방대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생 리딩 전문가 박진여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녀는 무려 1만 5천 건 이상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국인들의 전생과 현생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카르마, 즉 업의 법칙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흔히 사람들은 카르마를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현생에서 받는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번 생에 고생한다. 우리 이런 농담 자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박진여 씨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카르마는 우주적 차원의 균형 회복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전생의 벌칙으로 이번 생에 나를 괴롭히는 끔찍한 직장 상사나 속썩이는 자녀를 만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특정 감정적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고난도 헬스 트레이닝 코스를 신청해서 온 것과 같습니다. 와, 고난도 헬스 트레이닝이요. 전생에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면 현생에는 그 사람을 육아하기 힘든 자녀로 만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며 참회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전생의 신분 차이로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이 현생의 끈끈한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내가 받는 고통이 징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청한 트레이닝 코스라니. 그럼 한국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병이나 신내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배우 정호근 씨나 박미령 씨 같은 유명 연예인들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적 특수성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즉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분들이죠. 정호근 씨의 경우 할머니가 무속인이셨고 여동생들도 비슷한 기운을 가졌다는 가족사를 밝혔는데요. 영적인 기운이 대물림된 거군요. 이는 서양의 학자들이 말하는 의식의 독립성, 영혼의 에너지가 단순히 개인의 착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계를 통해 대물림되는 영적 에너지의 상속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인간의 의식과 에너지가 개인의 육체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트 의사들의 뇌과학적 반박 불가 증언부터 란셋 통계, 그리고 전생과 카르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내일 당장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야 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통장 잔고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진짜 팍팍한 현실에 이 형이상학적인 지식들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 겁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이후의 삶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사체험자의 80% 이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80%나요? 네. 그리고 70% 이상이 돈이나 명예 같은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타심이 급격히 증가하며 우울증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그냥 기분 좋은 꿈을 꾼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영구적으로 리셋되는 것이죠. 삶이 통째로 바뀐다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파헤쳐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특히 애니타 무르자니 사례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아주 유명한 치유 사례죠. 이분은 림프종이 전신에 퍼져서 장기가 다 망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진 말기 암 환자였잖아요.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길어야 몇 시간 남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상태였고요. 네,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임사체험 중 사후 세계에서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죠? 자신의 몸을 갉아먹은 암이라는 질병의 진짜 근원이 다름 아닌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과 자기 비하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던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암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과 생명이 생명력을 좌우하는 강력한 에너지 자산이라고 묘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직후 불과 5주 만에 레몬만한 크기로 전신을 덮고 있던 종양들이 말끔히 완벽하게 사라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전신 3도 화상으로 9일간 코마에 빠졌던 독일의 안케 에베르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례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코마 상태에서 자신의 세포 속에 쌓여있던 억눌린 상처와 분노가 마치 검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걸 빛으로 씻어낸 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9일간의 코마하니까 프랑스의 농부 미셸 데마르케의 사례와도 연결되네요. 그는 고도의 지성체에 이끌려 티아오바라는 외계 행성에서 9일을 보내고 왔다고 주장하는데요. 네네, 그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그가 그곳에서 받아온 메시지도 본질적으로 애니타나 안케의 깨달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적 탐욕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며 인간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 유일한 목적은 결국 영적인 발달이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조언을 던집니다. 영적인 발달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네요. 네. 이는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학술적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최종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수많은 실명학자들,
엘리트 의사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길고 힘든 한 학기가 끝나고 맞이하는 방학이라는 겁니다. 방학이요?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라는 현실은 우리의 영적 진화를 위해 아주 정교하고 훌륭하게 설계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두려움과 원망, 자기 비하에 빠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내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이 학교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확실하고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와, 영원의 학기가 끝나고 맞이하는 방학이라니. 그리고 고난은 내가 신청한 트레이닝 코스라는 비유까지. 오늘 정말 많은 위로와 통찰을 얻게 되네요. 자,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본 이 주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생각의 전환점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사체험과 사후세계는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낡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명과 실증적 데이터로 무장한 학자들과 최고 권위의 학술지가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학적 현상인 동시에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어폰을 빼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출처 자료 중에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주장했던 네빌 고다드의 형이상학적 철학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관점이죠. 만약 오늘 다룬 심하는 지성인들의 증언처럼 우리의 의식이 진짜로 이 좁고 어두운 두개골을 벗어나서도 영원히 존재하고 심지어 내 삶의 고난마저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할 만큼 현실을 창조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졌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의 조각들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마주할 우주를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물리적으로 빚어내고 있을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 속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지만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빛나는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